지난 시간에 142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가 마지막 숙제예요. 이제 앞으로는 숙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서 여기 있는 문제를 잘 풀어야 이따 부교재를 잘 풀 수가 있어. 그래서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낯선 것들 많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조금 보고 갈 거냐면, 자, 우리 347번, 348번 있죠?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도선 PQ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이 두 개의 직선 도선은 뭘 받냐면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을 수 있어. 원래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력이 생기려면 두 종류 이상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력이 일어나게끔 만든 대표적인 장치가 전동기가 있어. 전동기는 연구자석 이렇게 있어.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때 자기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유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하고요. 그 다음에 자석이 만든 또 다른 자기장. 이래서 같은 공간 안에 두 종류 이상의 자기장이 생겨서 이게 합성돼서 뭘 만든다 그랬어? 자기력이라는 힘을 만들고 그 힘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는 오른손으로 판단하는 거야.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이면 언제나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흰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류는 위쪽으로 흐르고요. 자석이 만든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손 해봐. 손 해봐. 동우가 자기장 이 방향. 네. 그러면 흰 방향이 어딘지 알죠? 칠판 안쪽으로 미는 방향. 그래서 얘는 칠판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힘의 방향을 결정했으니 이제 힘의 크기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 태민아 힘의 크기 구하는 식. 자기력 구하는 식. 기본적으로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죠. 힘센 비라저씨로 구한다고 했어요.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예를 들어 5테슬라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예를 들어 2A이고요.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도선의 길이가 1m라고 한다면 이 도선은 10N에 해당되는 힘 받는 게 맞아 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10N의 힘이 나오는 이유는 전류와 자기장의 몇 도? 90도이기 때문이야. 각도가 줄어들면 힘의 크기는 줄어들어. 그래서 만약에 각도가 90도가 아니고 삐딱하게 세타를 이루면 이때 힘의 크기는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해서 넣는 게 맞아.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력을 만들 때는 언제나 연구 자석도 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만으로도 자기력 만들 수 있어. 여기 연구 자석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두 개가 상수였고. 네. A 도선도 자기력을 받고 B 도선도 자기력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A 도선은 윗방향으로 전류가 I1 2A가 흘러요. 그럼 얘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얘는 아래 방향으로 4A의 전류가 흐른다고 칠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자, 얘가 받는 자기력은 얘 전류 때문에 생긴 거죠. 됐어? 그러면 자석은 누가 만들어줘?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줘? 옆에 있는 도선이 만들어줘. 옆에 있는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 주변에 뭘 만들어지니까? 자기장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B 도선이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A 쪽에 있는
있는 왼쪽 방향으로는 왼쪽에는 어느 방향 자기장을 얻니? 손으로 해봐. 어느 방향? 어느 방향? 어느 방향입니까?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B 도선은 B 도선보다 왼쪽은 어느 방향? 들어가는 방향. 맞아? 오른쪽은 어느 방향? 나오는 방향인데 B 도선의 왼쪽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B 도선이 만든 자기장을 A 도선이 받는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A 도선 입장에서는 마치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러니 얘는 자기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 자기력 방향 손으로 해.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그러면 동우가 얘 입장에서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야? 자기장 왼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손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 되겠어? 손. 그쵸? 그러면 얘가 받는 힘 방향이 어느 쪽이야? 힘방이 이쪽이야. 그쵸. 왼쪽 방향이에요. 되겠어? 자, 그럼 얘가 받는 힘 방향은 오른쪽. 무조건 작용 반작용이라 힘의 방향은 무조건 반대 방향이어야 되고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가 받는 힘의 크기 F는요 힘센 B라저씨로 구하는 건데 이 자기장을 누가 만들어줬다고? B가 만들어줬어. 그러면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기억나지? 태민. KX R분의 KX X가 뭐야? KI 자, 직선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언제나 R분의 KI로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얘가 만든 자기장은요 R분의 KI2로 계산하면 되고 여기서 R은 B 도선으로부터 A 도선까지의 거리를 집어넣으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R분의 KI2가 바로 이 자기장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I는 A에 흐르는 전류니까 I1. 되겠어?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R분의 KI1, I2, L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자기력을 구할 수 있다. 알겠어?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48번 보시면요. 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두 도선 P와 Q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에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리고 Q에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도선 Q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한 번은 이렇게 설명해 주지만 매번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일 때 두 도선은 반드시 어느 방향? 청력 방향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게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Q라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C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두 도선에서 인력과 청력 중에 뭐가 생기냐고요? 청력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되겠어? 이걸 조금 다르게 물어본 게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후에 코일의 수직으로 전자를 쏩니다. 자, 밑줄 쳐요. 전자를 쏜다는 얘기예요. 자,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죠. 그러면 전자가 움직인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어때야 된다? 반대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이렇게 막대가 있고 막대가 코일에 감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일에 감겨져 있어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와중에 전자를 이 방향으로 쏘겠다는 거면 우리는 느끼셔야죠. 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구나. 요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 코일은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우리 코일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내 손가락이었던 거 기억나니? 그쵸? 그러면 얘는요. 가장 양 끝단 중에서 겉으로 드러난 선만 봐라. 그 선이 마이너스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랬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막대기가 있다고 치고 내려가게 가보시면 이렇게 가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 됐어? 막대 자석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전자
그 힘을 받을 텐데. 자, 힘의 방향은요. 전류 방향이 엄지손가락, 자기장 방향이 위쪽. 맞아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앞쪽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앞쪽으로 밀리게 된다고요. 이해돼? 하겠어?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전자가 힘을 받는 방향은 앞쪽 방향인 뒷방향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 방향인데 이거를 뒤집으면 얘를 받는 힘의 방향을 만약에 이 방향이라고 나오게끔 했다. 그래놓고 그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 전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받을까? 뭘 받을까? 중력. 그죠? 자, 그래서 이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얘를 자기장에 있는 공간 안에 던졌더니 애새끼가 원래는 중력 때문에 포물선을 들면 떨어져야 돼. 근데 안 떨어지고 쭉 등속도로 쭉 가. 이유가 뭘까? 바닥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수평으로 쭉 등속도로 가. 이유가 뭘까? 합력이 0이라는 얘기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또 다른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의 정체가 자기력이네. 되겠어? 그러면은 이때 자기장 방향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전자를 던졌기 때문에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근데 힘이 위쪽이려면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돼. 맞아? 그래야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지. 이런 것들도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들 잘 머릿속에 넣어도. 자, 그럼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46번이요. 46번하고 몇 번? 50번. 46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실로 매달아 놓은 말뚝자석의 두 극 사이에 구리막대를 고정시켜 놓고 구리막대에 센 전류를 흘렸더니요. 자, 구리막대 밑에 놓인 나침판의 N극이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자, 말뚝자석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말뚝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N극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S극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자기장은 N극에서 S극 방향, 이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 그리고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대요? 전류가? 전류. 다음 그림과 같이 실로 매달아 놓은 말뚝자석의 두 극이 구리막대를 고정시키고 구리막대에 센 전류를 흘렸더니 구리막대 밑에 놓인 나침판의 N극이 왼쪽을 가리켰다. 구리막대 여기 밑에다가 놓은 아이가 왼쪽 이 방향으로 N극을 가리켰대요. 되겠어? 자, 그러면 보면은 여기에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될까?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될까? 네, 첫 번째 이 방향으로 흘러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막대에서 밑에 있는 나침판의 자기장은 이 방향이 돼요. 맞아요? 되겠어요? 민지 돼?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막대구나.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 자, 그럼 봐봐. 보자. 전류, 그 다음 자기장. 그쵸? 그러니까 힘 방향이 이쪽이죠? 그래서 얘는 밖으로 나오려는 방향으로 힘 받아요. 이런 얘기죠.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류 방향을 네가 찾아내야 되고 그거는 이 밑에 있는 나침판의 N극 방향을 찾는 거야. 그걸 통해서 전류와 자기장을 이용해서 힘 방향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 들려. 왼쪽이에요. 답지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0번 볼게요. 350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자유롭게 놓여있는 부도체의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 코일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됐어. 여기에서요. 이렇게 코일이 있다. 이 문제도 되게 괜찮은 문제. 자, 이렇게 코일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그럼 내려가게 감아보시면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야. 우리 이러죠? 되겠어? 자, 그럼 여기는요? 이쪽은 N극이고 이쪽은 S극이야? 그러면 N극 옆에 여기는요? S. S, N, S, N, S, N, S, N, S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인근되어 있는 애들끼리 서로 무슨 극? 무슨 극? 다른 반대극. 그럼 얘네들끼리 뭐가 작용할까? 율력. 그러니까 이 코일의 융수철 마디마디가 서로 뭐 할까? 끌어당. 당기는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길이가 뭐 해줄까? 줄어들어.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괜찮은 얘기예요. 넘어가자.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들이요. 44, 45페이지에 있어요. 44, 45페이지에 있는데 자, 44, 45페이지 중에서 선생님이 해드릴 게 54번 문제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54번 문제 해봐 드릴게요. 자, 54번 문제 보시면 두 개 마주보고 있는 평행판 사이에 놓인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 입자를 B 극판에 접촉시켜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극판이 연결되어 있게끔 하세요. 여기를 A판, 얘랑 연결되어 있는 여기를 B판이라고 하고요. 허공에 매달려 있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구가 있어요. 이 구를 B쪽에 붙여버린다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 그러면 꼬맹아 잘 봐라.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아이가 금속판에 붙었어. 그럼 이 금속판은 무슨 극이 될까? 마이너스. 붙이면 같은 극 된다는 거죠. 되겠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자들이 붙어있는 거 싫으니까 이동하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꼬매가 전류는? 반대.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전류는 거꾸로 흘러야 되는 거니까요. 되죠? 여기가 무슨 극이 돼야 되니? 플러스. 여기가 무슨 극이 되니? 마이너스 극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우리는 보는 게 맞는 거죠.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막대기 C하고 D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막대기가 움직인대요. 자, 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은 뭡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얘는 어떤 힘을 받아. 근데 그 힘이 뭔지 알아? 뭡니까? 그렇죠. 전류가 흐르는 곳에 자기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길 거야. 되겠어?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길 거니까 자기력이라는 힘 방향 해보세요. 해봐. 자꾸 해야 잠도 깨져. 전류, 자기장, 힘. 되겠어요?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요? 왼쪽. 그래서 왼쪽으로 빌려요. 되겠어? 이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CD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문제들을 조금 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3번하고 55번이요. 53번, 55번 이것도 해보죠. 자, 53번 보시면 자, 그림에서와 같이 지면을 향하는 균일한 자기장 B와 라고 했는데 꼬매가 지면이라는 단어 좀 없을래? 얘 때문에 문제가 약간 이상해요. 자,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 B와 방향이 알려지지 않는 전기장. 자, 꼬매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력 생기죠. 전기장에 의해서는 뭐가 생겨요? 전기력이 생기죠.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서 두 개의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력과 전기력. 자, 그래서 전기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요 등속 직선 운동하는 밑줄 쳐요. 양전하가 있대요. 자, 아까는 마이너스로 우리가 던져봤는데 요번에는 플러스 전하를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방향이지 이거?
전하를 던져요. 그럼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인 줄 아세요? 전류. 그쵸. 이게 전류가. 자, 그렇다면 손. 전류가 그리고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받는 힘.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 그리고 자기장 방향으로 들어가야죠. 되겠어? 그러면 힘 방향이 어딥니까? 위쪽이죠. 그래서 얘는 이 안에서 위쪽 방향을 뭘 받니? 자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조건이 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공간에서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밑줄 쳐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대요. 자, 등속도 운동하려면 조건. 알자임이요. 그쵸. 그렇다면 얘는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았으니까 어때야 되니? 아래쪽 방향으로 뭘 받아야 되니? 중력. 아래쪽 이동으로 뭘 받아야 되니? 다르니. 근데 얘는 전기장이 있대요. 전기장이 있는 곳에 전하가 들어가면 무슨 힘을 받겠니? 전기력을 받겠죠. 그러니까 전기력이 아래쪽 방향이어야 돼. 되겠어? 자, 그럼 보면아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우리가 무슨 방향이라고 했냐면 전기장 방향.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기장이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얘는 아래 방향으로 전기력 받았구나. 근데 이 힘과 이 힘의 크기가 같아서 합력이 0이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55번이요. 문제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죠. 기억 안 나는 사람들. 5제곱킬로미터예요. 2가 위로 올라갔어야 돼요. 자, 보시면요. 낙차가 60m 댐에 물이 고여 있어요. 자, 그러니 댐까지의 높이는 얼마냐면요. 댐까지의 높이가 요게 60m입니다. 여기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고요. 수문을 열어서 1cm 물이 줄 때까지만 낙차시킬 거예요. 그래서 1cm 높이에 해당되는 물들만 떨어지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불러. 운동 에너지로.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이게 수력 발전소의 원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 전기 에너지로 바뀔 거다. 그럼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니? M, G, H죠. 이때 H가 얼마입니까? 60이죠. 중력 가속도 얼마? 10.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뭡니까? 질량이죠.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질량 계산할 수 있죠? 질량은 불러. 네. 질량은 밀도 곱하기 뭐로 계산하면 되니? 부피. 이걸로 해서 구하시면 돼요. 되겠어? 이 때문에 1cm를 채울 수 있는 질량이 얼마냐? 물의 질량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요. 면적이 얼마래요? 네. 5제곱킬로미터죠. 거기에 1cm는 몇 킬로미터니? 10에 마이너스 5승 킬로미터죠. 네, 이거 곱하시면 부피 나온 거죠. 네, 거기다가 물의 밀도를 곱할 건데, 오맹아, 원래 물의 밀도가 얼마니? 단위가 뭐니?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죠. 근데 여기는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바꾸던지 얘를 바꾸던지 둘 중에 하나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얘를 바꿔볼게요.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는 몇 킬로그램 퍼 세제곱 킬로미터니? 100만? 킬로미터면 안 되는데 우리 중력 가속도 곱하려면 미터여야 되는데 이거 미터로 바꾸자. 세제곱 미터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미터로 바꾸면 얼마니? 5 곱하기 10의 6승 맞지? 5 곱하기 10의 6승 그리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되죠? 네. 자, 우리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얼마 되니? 이거 1000이요. 왜 그래서
됐어? 1g/세제곱센티미터는 사실은 1kg/세제곱미터랑 같은 거니까 자 얘는 밀도가 1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kg/세제곱미터예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에요. 내가 떨어뜨리는 얼마 나오니? 5 보이시 미친 5 곱하기 10에 7승. 그쵸. 5 곱하기 10에 7승 나와요. 그래서 질량 자리에 5 곱하기 10에 7승 집어넣으면 되죠. 되겠어?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10에 7승 곱하기 중력가속도 얼마로 하라고 나왔을까요? 안 나오면 10. 그리고 몇 미터? 60m. 60m. 됐어? 이게 위치 에너지.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겨? 전기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얼마게요? 30 곱하기 10의 7승이니까 3 곱하기 10의 10승이네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0의 10승 줄이야. 됐어?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 생겨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뭐 9.8을 곱하는 걸로 아마 답이 나왔을 텐데 우리는 그냥 10으로 하죠. 자, 이때 이 에너지는요 2만 kW의 발전기를 이용할 때 몇 분 동안 생산해야 얻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예요? 라고 했죠. 꼬맹아, 전력은 뭐야? 1초 동안 네,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뭐니? 전기 에너지지. 근데 얘는 1초 동안 만들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라고? 2만이라고. 그래서 2만 킬로와트면 킬로자를 없애면 7승 와트로. 자, 그러면 1초에 요만큼씩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여기다가 몇 초를 곱하면 이만큼 만들 수 있니? 이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10의 3승. 맞죠?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3승 초가 걸리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네, 숫자는 복잡해도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52번부터 시작해서 359번까지요. 질문. 358번. 네. 뭐요? 질문이 그 A랑 B가 358번이요. 네. A랑 B가 거리가 뭐가 시계 방향 안 시계 방향. 응? 시계 방향이 뭐냐고요? A가 시계 방향이에요. 반 시계 방향. A, B가 같은 방향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아, 두 개가 방향이 달라야 돼? 네. 그래? 네. 자, 다음 그림은 코일의 금속의 방향을 찾죠 뭐 그러면. 다음 그림은 코일의 금속의 원형고리 앞에 장치해놓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스위치의 S를 닫아. 그런 순간 전류가 흐르지. 네. 전류가 코일 선에서 올라가니 내려가니. 밖으로 드러나 있는 선이 무슨 극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죠. 내려가요. 네, 내려가죠. 그럼 내려가게, 막대기가 있는데 내려가게 감으시면 이쪽이 N극이잖아요. 그쵸?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감으시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원형 도선이 순간 이렇게 훅 있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바람에 여기에 N극이 생겼어. 그거 좋아 싫어? 싫어요. 그래서 얘가 못생기게 이쪽에 무슨 거 만들어야 돼? 네, 원형 도선 앞쪽에 N극, 뒤쪽에 S극이 생기려고.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 엄지손가락에 N극 방향. 그럼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순간. 맞냐? 맞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닫는 순간 금속의 원형고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 B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러면서 꼬맹아, 얘하고 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할까? 얘 N극? 얘 N극? 청력.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밀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순간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 방향으로 힘 받아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스위치를 계속 닫고 있는 동안 그러면 기억나니? 이렇게 교체통에다가요. 우리가 순간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자석을 어떻게 해야 돼? 넣었다 뺐다 해야지. 그냥 가만히 넣어두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위치를 닫을 때 순간 N극이 생기니까 여기에 N극이 생겨서 미는 방향에 힘이 생겼죠? 근데 얘를 계속 켜놓고 있으면 계속 N 이래. 그럼 이 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힘 작용해 안 작용해? 완전 안 작용하면 여기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야. 그래서 스위치 S를 계속 닫고 있는 동안 금속의 원형고리에 흐르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예요. 됐어? 방향이고 뭐고 자시고 없어. 전류 안 흘러. 세 번째, 그러면 스위치를 열면 이거죠. 스위치를 닫을 때가 가까이 올 때, 스위치를 열 때가 멀리 갈 때. 됐어? 왜? 스위치를 열면 N극이 줄어드니까. 됐어? 순간 없어지니까 자석을 멀리 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여니까 N극이 없어져. 없어지는 거 좋아 싫어? 싫어요. 그래서 못 가게 막아야죠. 네. 그러려면 여기 무슨 극 생겨야 돼? 그쵸? 이쪽에 S극이 생기고 이쪽에 N극이 생기는 방향으로 스위치를 닫을 때와 열 때는 무조건 전류 방향이 뭐여야 돼? 반대여야 돼. 그러니까 닫을 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으면 열 때는 거꾸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아까랑은 반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서 얘하고 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인력. 그러니까 얘가 끌려가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알겠어?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자, 여기서부터는 숙제가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대단히 골 때리는데, 자, 동호가 거기 여백에다가 이 문제 푸셔야 돼요. 네. 태민이는 그 책에다 풀고요. 자, 그래서 46, 47페이지 여기만 풀고요. 선생님이랑 부교재로 넘어갈게요. 시작. 동호. 네. 잠깐 저거 복사기 좀 해줘. 나 제가 오해했던 게 있었어. 보였으면 외치.
내신 챙길 때그 국영 수사과 말고는 다른 과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비중이. 수강만 들어가요. 아니 다른 과목은 영향 아예 아니죠. 거기에서 수강만 본다고 써져 있어요. 근데 전체 점수를 다 넣는 이유는 네. 나머지 과목은 중요해서가 아니고 학교의 성실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수가학은 A더라도 나머지 과목이 막 E 이렇게 나오면 아 얘는 조금 학습 태도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뭐 잘했다 막 못했다 그런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학원에서 영어가 2인 허가가 된 적이 있어요. 전반적인 성실도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성적은 어떻게 반영해요? 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코멘트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 학교에서는 수강만 봐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합격한 애 보면 성적이 엄청 널뛰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왜냐면 합격한 애들 보면 성적이 다 고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가학이 다 올해인 애들이 붙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수가학이 B가 2개나 있는데도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요. 둘 다 B인데 합격하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올 B는 아니지만 네. 그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올 A인 아이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냥 내신 성적은 참고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면접이 더 중요한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중등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느냐, 단지 입으로만 외웠냐, 아니면 진짜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자기 자소서를 얼마나 잘 소화하고 쓰고 있냐, 이런 것들이에요.
끝나고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래서 7월 셋째 주인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네. 아 아니다. 느레는 심야가 방학 끝날 때까지 없다. 네? 방학 끝날 때까지 심야가 없어요. 우리 방학 때는 특강하느냐고 심야가 없어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가 특강이 없네요. 저기 심야가 없네요. 아, 362번은 지우세요. 362번은 지우세요. 그 문제는 안 할게요. 네, 킬로그램 중에 1kg에 해당되는 힘을 1kg 중이라고 쓰기도 해요. 9.8 1리터. 그러니까 9.8N 뭐 이런 식이에요. 2kg에 해당되는 힘은 2kg 중 그냥 이렇게 써요.
366번이 너무 애매해요. 네, 애매한 거 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한겨? 미스 양, 아이니? 네. 147초까지죠. 응? 147초까지. 147초까지. 왜? 한국 나와. 미스는 여자 주인공인데. 이거 남자야? 어떻게 열어? 미스터 하기는 귀찮아요. 네. 나는 다 미스라고 불러요. 그래도 지가 남자라고. 이거 정확하게. 4년 후에 군대 갈 거라고. 이거. 인지 너도 4년 후에 군대 가봐. 과거에서도 육사관을 가고 나서 골드리는 게 있어. 왜요? 육사에도 물리학과 있어요. 독특하네.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육사 물리학과 나온 분이 있어요. 군대 물리학. 네, 이제 군대에서 이제 무기 관련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방위. 방위? 방위사. 아, 방위사는 그 방위? 맞아요. 자,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보시면 이제 낯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는 확장된 개념들인데, 자, 146페이지에서 뭐 해드릴까요? 362번은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363번이요. 363번은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코일이 있죠. 네. 코일에서 지금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거기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화살표가 보이니? 근데 이게 안쪽 도선이 어떤? 아니요, 거기 화살표가 왼쪽이요. 그려져 있어요. 아, 그래 왼쪽이 왼쪽. 자,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아, 그러죠. 그려져 있어요. 화살표예요? 네, 아, 그게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감으시면 다 그림도 똑같아요. 다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생길 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N극 자석이 있고 여기에 S극 자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N극을 뭐 하겠니? 이런.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겠죠. 아, 되겠어. 그래서 가하고 단은 회전 방향이 똑같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가 NS인데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밀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정지예요. 자, 그러면 46페이지는 해결했어. 맞아? 네. 아니요. 그 60번에 1번. 자, 60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뒤에 가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360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지면 속으로 수직하게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속에 디귿자형 도선을 놨다. 그럼 그러면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뭐가 생겨?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기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힘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기력 방향이 어느 쪽이야? 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나는 디귿자 도선이 있는 곳에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자기장 방향은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전류 방향을 찾으셔야 힘 방향을 알잖아요. 자, 디귿자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디귿자 도선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여기에 금속 막대를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는 공간은 닫힌 공간이니까 여기만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안 흘러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만 전류가 흐르는데 문제는 전류가 흐를 때 얘를 뭐 했냐면 이쪽으로 당겼다는 거예요. 당기지 않고 가만 놔두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건전지가 얘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얘를 당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조금 지나면 도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와요. 맞아?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의 넓이가 이만큼이었다가 넓이가 이만큼으로 넓어지죠? 네. 그러면 자기장이 세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지니까 그거 좋아 싫어? 싫어요.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대쪽 방향으로 힘. 네, 나오는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확 흐르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디귿자 도선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뭐 했다? 당겼다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그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이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 이 금속 막대에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금속 도선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제 엄지손가락 이 방향이고요.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장 방향 어느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 힘받니? 어느 방향으로 힘받니? 왼쪽으로 힘받는데요. 앞으로는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물체가 움직일 때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 생긴다. 기억납니까? 그러니 막대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힘 생겨야 되니? 왼쪽으로. 알겠어?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물체와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겨요. 이해하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금속 통을 떨어뜨릴 때도요. 자석이 떨어지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 생겼던 거 기억나죠? 맞아요? 자, 이 금속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항상 왼쪽으로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 자기력이 이 방향인 이유로 설명이 된 겁니다. 이해되죠?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잡아당기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이때 도선 AB 속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은 그럼 어느 쪽? A에서 B. 전류와 반대 방향이니까. 그렇죠? A에서 B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D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그랬으니까 전류는 꼬맹아 B에서 A로, A에서 C로, C에서 D로 보이세요? 그래서 C에서 D 방향으로 흘러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47페이지 364번부터 367번까지 중에서 질문이요. 366번이요. 366, 367 볼게요. 366번 먼저 볼게요. 자, 근데 얘는요.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용수철은 늘어나면 원래 방향으로 가려는 탄성력이 작용하죠. 줄어들어도 원래 방향으로 가려는 탄성력이 작용하죠. 되겠어? 자, 용수철은 변형된 만큼 탄성력을 받습니다. 자, 10kg짜리 물체를요 매달면 2cm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다고 치자. 얘는 거기요. 이거 10kg이고 밑에도 10kg이고 이렇게 단위 맞춥시다. 10g 아니야. 10kg으로 하자. 단위 하나가 잘못 나와서 자, 10kg짜리 물체를 매달면요. 10kg 중짜리 물체를 매달면 겨우 2cm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 용수철은 1cm 늘어나기 위해서 얼마에 해당되는 힘이 필요해? 5kg에 해당되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 10kg 중이라고 써도 되고요. 10kg F라고 써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됐어? 자, 이만큼의 힘이 필요한 용수철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 그림과 같이 자석 10kg을 철판 위에 올리자 그랬어요. 이런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용수철이 아까 설명했던 그 아이입니다. 자, 이 용수철 위에다가 철판을 올릴 거예요. 10kg짜리 철판. 그렇다면은 얘가 10kg짜리니까 사실은 올려놓으면 용수철이 몇 cm 압축돼야 되니? 2cm. 그렇죠. 2cm 압축돼야 된단 말이야. 10kg짜리 철판을 올려놨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아서 2cm 압축해야 정상인데 내가 이 위에다가 뭘 놨냐면 자석을 놔요. 되겠어? 그랬더니 얘가 압축된 게 아니고 용수철이 처음보다 1cm 늘어나서 철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1cm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꼬맹아 얘가 받는 힘은 뻔해요. 철판이 받는 힘은 뭐하고 뭐가 다요? 중력과 중력이랑 탄성력이랑 중력과 탄성력과 자기력. 자기력을 맞죠. 되겠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중력이라는 힘 받고요. 탄성력이라는 힘 받고 자기력이라는 힘 받는데 얘는 탄성력이 어느 방향을 작용할까? 아래로 누르만 쏘니까 원래 방향으로 가려고 이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고요. 같은 방향으로 중력 작용하는데 자 이거 말고요. 얘는 위쪽 방향으로 모두 받는다. 자기력도 받는데 이 세 개의 힘의 합력이 얼마일까? 그쵸. 그래서 거기 멈춰 있는 거잖아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중력은 10kg에 해당되는 힘이고요. 탄성력은? 탄성력 얼마? 얼마? 얘 몇 cm 늘어났어? 2cm. 1cm. 1cm. 그러니까 얼마? 5kg의 탄성력을 받겠죠. 그러면 자기력은 얼마여야 돼? 15kg. 그렇죠.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따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해봤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7번 볼게요. 자, 67번 보시면 아래 그림은 직선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직선도선 아래에 자침을 놓았을 때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있냐면 남북 방향과 일직선으로 이렇게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이 방향으로 됐어. 도선이 놓아져 있대요. 자, 그랬을 때요. 이 도선의 아래쪽에 나침판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킨대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알아야죠. 전류기의 방향. 자, 그래서 전류가 어디로 흐릅니까? 여기 북이 남에서 계시나? 북에서 남이죠. 거기 플러스 아. 따라가 보세요.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잘못. 그래서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 도선 밑에서는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N극이 이 방향을 가리키겠죠. 여기가 어디게요? 지랄. 여기가 북쪽이거든. 동쪽. 여기 동쪽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쓸데없는 걸 꽈놓은 문제예요. 근데 답이 서쪽이었는데. 네, 동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마지막 가죠. 자, 148페이지, 149페이지. 148, 149 빨리 하십시오.
저희 그 하기 전에 그 면접 같은 것도 하죠. 근데 막 설명회 이거 하잖아요. 응? 입시 설명회 같은 거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자소서 어떻게 쓴 건지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 무슨 항목 써야 되는지 그때 알려주는 거기 홈피에 떠 있는 거 이상으로 밝혀주지 않아요. 근데 굳이 그갈 갈 필요 없어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굳이 가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네. 그날 지나니까. 네. 찾아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홈피 안에 필요한 사항들이 다 떠 있어요. 그 지나면요? 제가 아니 그 이제 그 입시 요강이 떠요. 그 입시 요강에 자소서 뭐 어떻게 써라 나오고 거기 보면은 자주 하는 질문 그래서 예상 질문 뭐 써놓고 거기에 학교에서의 답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럼 굳이 간다고 막 유리하고 그런 거 없겠네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수업을 째끼고 왜 거길 가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수업을 듣는 게 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위안 이제 한 번 갔다 오면 아 이렇구나. 너네가 찾아서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잘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들으시면 되고요. 한 번쯤 경험 삼아. 하도 인기도 많고 이해도 잘 안 되고 학교에서 너갈 거면 꼭 가라 이렇게 막 추천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중요한 그러니까 거 다들 그냥 한 번 경험 삼아 해라고 하는데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도 잘 안 가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 있잖아요. 어제 나눠주신 내신 프린트 언제까지 풀어오면 돼요? 그거는 검사 안 해요. 각자 자기 아, 시험범위 푸시면 되고요. 그 전에 나눠줬던 것들은 다 검사하셔야 돼요. 월요일 날. 근데 제가 지금 프린트가 2개 남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검사 받는 게 월요일이 마지막이면 그냥 2개 다 풀어요. 오 분 안에 다 풀어. 다 푼 거야? 시간 모자란 사람. 몇 개 남았니? 하나? 네. 2분 있다가 저기 질문 받을게요. 2분 안에 끝내세요.
저희 방학 특강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목별로 조금씩 달라서 과목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물리하고 지학 같은 경우에 수업이랑 연결되는 내용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148페이지요. 채점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에서 질문 69번. 자, 69번하고 70번하고 같은 유형일 텐데요.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에서 전원을 자 동작하게끔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전원 장치 및 스위치 동작에 따른 유도 전류의 방향을 바르게 나타내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A가 플러스이고요. B가 마이너스래요. 1번에. 자, 그러면 전류는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야 되니? B가 마이너스니까 A에서 나가서 B로 들어와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는 전류가 어디에서 위로. 어디로 흘러야 됩니까? 아래에서 위로? A에 뭐가 있는 거야? 아 여기 위쪽에 이게 그 통 안에 작은 통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리가 아니고 큰 통이 입구에 작은 통이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저도 이해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고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자, 도목이가 얘기한 것처럼요. 여기에 이렇게 큰 통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 큰 통에 이렇게 고리가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감겨져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여기가 C고 여기가 D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 통 안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작은 통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니까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이겠죠? 네. 그럼 올라가는 방향으로 감으시면 여기가 N극, S극인 그냥 자석 떨어뜨려. 이 뜻입니다. 그래서 N극, S극인 자석 떨어뜨려.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요. 그래서 네, 얘가 떨어질 때 N극 자석이 들어오는 거 싫어서 여기 무슨 극 만들어야 돼? N극 만들어야 돼. 그러면 위쪽이 N극이 돼야 되니까 엄지손가락 위로 하시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맞아요? 여기가 N극이니까 이렇게 되죠. 되겠어? 전류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갔던 전류가 이렇게 오겠죠. 맞아? 되겠어? 그러니까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야 됩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어디에서 어디? D에서 C 방향으로 가야겠죠. 맞아? 맞아? 이 얘기야. 자, 그렇다면 D에서 C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1번은 틀렸어. 그럼 2번은 맞니? 네. 네, 2번이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270번 볼게요. 철수는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실험을 했습니다. 기억. 자석을 저울 위에 놓고 자석의 무게를 잴게요. 그냥 자석을, 순수한 자석의 무게를 잽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자석을 스탠드에 고정시키고 전원 장치를 조절해서 전자석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은 이제 자성을 띠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서 자석의 무게를 잽니다. 전류의 세기를 고정시키고 단위 질량당 코일의 가문수가 많은 전자석으로 바꾸면 자기력이 세지겠죠? 네. 네. 자석의 무게를 잽니다. 단 전자석을 바꿀 때는 전자석과 자석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문수만 다르게 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요. 꼬뱅아, 거기 플러스 보이세요? 네. 네. 그러면 얘는요.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요. 밖으로 드러난 선이 이 선인데 이 선 쭉 따라가면 여기가 무슨 극이냐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아? 그러면 전류가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감으시면 여기가 무슨 극이니? N극, S극 이렇게 돼. 됐지? 근데 그 S극 밑을 보면 뭐가 있냐면 자석이 있어요. 여기가 무슨 극? S극, N극인 이렇게 된 저울 위에 자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 자석의 무게가 100N이면 100N만큼만 눌렀겠죠? 그러면 여기에 100이 가르쳤겠죠? 근데 여기가 S극이 되는 순간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생기니? 청력이 생기니까 누르는 자기력이 생기겠죠? 그 누르는 자기력이 20N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저울에 누르면 100이 아니고 얼마가 되니? 120이 돼요. 근데 여기에 코일 감은 개수를 더 증가시켜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센 자석이 돼서 자기력이 얼마가 되냐? 40N 된다고 칠까? 그러면 누르는 힘이 얼마가 됩니까? 140이 되죠.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너네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에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저울에 나타나는 자석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청력이 세져서 그래요. 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또 그래서 자기력이 세지니까 무게는 뭐해집니까? 세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149페이지 보죠. 149페이지에 371번부터 373번까지 질문. 여긴데요. 이 정도는 이제 되겠어. 멋져요. 넘어갑니다. 5분밖에 없어요. 자, 넘어오시면 꼬맹아 거기에 있는 150페이지 문제 150, 151 여기까지 해서 전기 파트 끝낼게요. 150, 151 시작.